검사처럼 질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답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헌법 가치를 같이 한다면 누구하고도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미경 최고 마이크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 오늘 5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은 누구시냐면요. 황교안 대표이십니다. 오늘 제 초대에 응해주셔서 저는 급기야 이제 섭외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저희 사법연수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굉장히 그 유머가 많으세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다음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그 대표님 유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은 저는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방출해 주세요.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저를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은 사실 제가 검사처럼 질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답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이제 광주에서 5.18 기념식장에서 그 김정숙 여사가 그냥 지나쳐 가서 좀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때 대표님 좀 서운하셨습니까? 글쎄 그거 다 보신 분들이 다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 같으면 그런 일 겪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 저 같아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7대3으로 서운하신 걸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 이렇게 다니실 때 저는 뒤에서 이렇게 좀 보는데요.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특별히 저는 남성들보다 여성들한테 더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저희 아내에게 인기 얻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어떡해요? 아니 뭐 말을 어떻게 해라. 또 여자들은 이런 것을 좀 좋아한다. 아내한테 배우는 그대로 하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저는 우리 아내한테 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보 네. 사랑해요.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맨 처음에 힘들었는데 말을 몇 번 해보니까 하나도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제 유권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제가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 아마 마음으로는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은 또 여성분들이 섬세하게 하시니까 반응을 하시는 거겠죠. 아셨죠? 근데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짜증날 때 그때 언제이셨어요? 어떤 팩트를 잘못 전달해서 제가 이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된 것이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2달쯤 지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또 보정해주고 고쳐주고 사실은 이런 것이다. 그럼 또 그때는 다 또 수긍을 하다가 한 6개월 뒤에 지나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정말 짜증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군에 갈 때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내 군대에 가질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정은 이렇게 된 것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또 한 1년 지나고 나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뭐 무슨 군을 면탈했니? 제가 면탈한 게 아니라 군대를 가고자 했는데 못 간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자랑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관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다 이해해 놓고서 더 저를 더 지적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한 1년 뒤에 똑같은 말을 다시 하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도 상처를 받지만 아파서 군대 못 간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죠. 뭐 이런 거 정말 아주 좀 뭐 이런 유의 것들이 좀 짜증이 난다면 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이 시간이 아니면 그 대표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힘든 부분이지만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되네요. 네, 이거 긴장하셔야 돼요. 지난번 사찰에서 합장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서운하다라고 하는 그 불교계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교계에 한 말씀 해주시면 뭐 저는 어떠실까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생활해 왔고 절에 잘 가지를 않았었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여러 이제 절차나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뭐 불교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행동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숙해서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정말 그 불교계면 불교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그런 부분도 좀 배우고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대표님 오시기 전에 꼭 질문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제가 좀 해도 된다 이렇게 했더니 예. 하신 게 있어요. 예. 뭐였냐면 지난번 광주 가셨을 때 막 의자도 날라오고 그 다음에 막 이 신발이랑 옷 다 젖고 이렇게 이제 계신 거를 화면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는데요. 저는 사실 그날 가서 주변에 있는 여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안타까웠어요. 제 진심은 그것이 아닌데 저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물리적인 이런 부분까지 있고 물리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이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진정성에 관해서 잘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이 밑에 그 바지 가랑이에 뭐 이런저런 것이 묻고 한 것을 그때는 내 못 봤어요. 끝나고 나와서 이제 뒤에 가서 어떤 다른 자리 가서 앉아서 보니까 거기만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거기서 생긴 거라고. 그때는 사실은 앉아 있을 때는 그때는. 그걸 보지 못했고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성을 나타내 드릴 수 있을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좀 더 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이제 민생 대장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말씀들은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 맞아요.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간혹은 안보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다닌 바로는 거의 한 90% 가까이가 다 경제 민생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저를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언젠가 그 순간에 약간 목이 메더라고요. 저 기억나요. 그럴 네. 정도로 사실은 좀 그런 말씀들 듣는 게 참 안타까웠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또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좀 정말 그 안타까웠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제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울진 않았어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울컥. 울컥이라는 표현을 그 썼더라고요. 말을 계속하면 약간 더 계속될 것 같아서 말을 잠시 안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기자들, 여기서 모든은 제가 접촉한 기자들, 그 기자들이 꼭 물어봐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질문인데요. 내년 총선에 대표님 지역구 출마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꼭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 당과 또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지역구 출마하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라면 마다하시지는 않으시는 당이 거죠?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죠. 네, 마다하시지 않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현실의 문제는 그 대표님 우리 이제 탄핵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인재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잘 이제 오지를 않고 우리는 인재 찾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건 예를 드는 건데요. 만약에 진짜 어떤 사람, 저 사람 꼭 필요하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당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대표님 삼고초려라도 해서 만나서 우리 당에 끌고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입장,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분이 삼고초려로 오시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삼고초려가 아니라 10고, 20고 초려라도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은 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원했던 답인데요. 절대로 대표님하고 서로 맞추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을 딱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그래 주시길 정말 바래요. 아니, 저는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네.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게 사전에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미경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운 최고위원인데도 소통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소통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최고위원께서는 나하고 소통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게 소통도 안 하고 답이 똑같겠습니까? 말로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도 있잖아요. 대표님 소통은 늘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 어느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그 민생 대장정 이렇게 다 하시고 기자들 사이에서 언론인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영남권은 이제 많이 회복됐다. 누구는 이렇게 표현도 해요. 표가 거긴 남는다 이제. 근데 지금 뭐냐면 수도권은 아직 아니다.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아직 아직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른미래당과의 이제 통합 얘기가 사실은 많은 이제 언론인들이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위한 큰 그림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질문 앞에 이제 그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영남권은 이제 통합이나 단합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수도권은 아직 아니다. 네. 근데 아직 수도권은 안 다녔어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이제 막 다니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하여튼 우리 진정성을 수도권 유권자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알려드려야죠.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전에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헌법 가치를 그 당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헌법 가치를 같이 한다면 누구하고도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이라고 하는 외투가 있으면 그 외투를 입은 채는 같이 합쳐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뜻을 우리하고 같이 해도 이 외투를 다 던져주기는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운 통합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덜 어려운 통합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우리가 힘을 합하는 게 목적이지 당이 합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그러나 실제로 되는 이런 통합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언론인들이 질문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결국 정치는 덧셈 정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는 결국은 덧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봤지만 숫자적으로 일단 밀려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을 걱정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은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 숫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보수 대통합, 그다음에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뺄셈 해본 일이 없어요. 네. 다 같이 하자. 저를 공격하는 사람 뒤에서 공격을 해도 거기에다가 비난하거나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저분도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덧셈인데 이걸 이제 곱셈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제 욕심인데 뭐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을 모아가는 이런 일들을 노력할 것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곱셈 정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 이거는 제 질문인데요. 그 지도자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정치 영역에서는 그 타이밍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느냐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크게 가느냐 아니면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의 결단이 있었어요. 결단할 순간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대표 나오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그거 말고도 몇 번의 결단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어떤 결단을 하는 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과 관련된 문제, 또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잘 판단해서 정확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런데 때가 됐는데 결단을 하지 않지는 않겠습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그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대표님 속을 좀 읽으셨나요? 보셨나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따뜻함도 느끼셨나요? 저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제가 좀 소원합니다. 대표님 이제 저의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당원들도 사랑하고 싶고 또 우리 국민들도 사랑하고 싶고 다만 우리 그 한국의 남자들 또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이 분들이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참 단점이죠. 저는 이제 그걸 고쳐가기, 지금도 나이가 조금 됐지만 그래도 고쳐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오늘까지 잘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 저는 제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대표님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응해주시고 또 그래도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제가 바랍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위기에 있다라는 거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에 또 지도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면 아마 그 힘을 믿고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꿋꿋이 외롭지 않으시대요. 꿋꿋이 아마 나가실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